텍사스주가 수중 장벽을 철회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벽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부상자들이 모두 도주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LA 다운타운에서 파워볼 당첨자가 나온 가운데 자신이 1등 당첨자라며 취재진 앞에 나타났던 한 여성이 실제 당첨자가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전역 200개의 교육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얻는 부정적인 결과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양의 마리화나가 떠밀려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월북 주한미군 신병 문제를 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실질적인 소통은 못하고 있다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판문점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을 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공동경비구역에 설치된 통신선으로 소통하고 있고 가장 큰 관심사는 월북 병사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is the primary concern for us is Private King's welfare, and a conversation has commenced with the KPA through the mechanis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그가 말한 통신선은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 설치된 연분홍색 전화기 이른바 핑크폰으로 북측 지역 판문각에 있는 전화기와 직통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협상 전망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신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실질적인 소통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군 사령부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킹 이병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We have a number of channels through which we're able to send messages to them. We've delivered the messages to North Korea, but we have as yet not received a response. 대화를 시작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건데 결국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대화란 얘기입니다. 북미 간 송환 협상이 본격적인 시작도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에서 자정 사이 평양 일대에서 발사됐는데 2발 각각 4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100km로 350에서 4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인 아나폴리스함이 어제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LA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6,000톤 내외인 강력한 잠수함으로 수적으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주축입니다.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나폴리스함 입항에 앞서 지난 18일엔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 핵 잠수함 중 하나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해 사흘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잠수함들의 이 같은 한국 기항은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켄터키함 부산 입항 당시인 지난 1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저께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또 북한이 전승절로 크게 기념하는 6.25 정전 기념일 70주년이 모레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와 함께 내부 결속을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에 미립국자를 차단하는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텍사스주 주지사는 묵살하고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에서 오는 미립국자들을 막기 위해 설치한 수중 장벽입니다. 장벽과 함께 날카로운 철조망인 레이저 와이어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부터 1000피트 길이의 수중 장벽을 통해 리오그란데 강을 통한 미립국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e continues to do this really cruel, unjust, inhumane ways of moving forward. The governor doing is dangerous and unlawful. 이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는 오늘 텍사스주의 하청과 항만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연방정부 승인 없이 리오그란데 강에 장벽을 설치한 것이 위법인 만큼 철거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수중 장벽과 함께 설치된 레이저 와이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ou would expect to see in a country like North Korea, and people can't see the razor wire, so they're bumping into that razor wire without being able to see it, to denying people in 105, 110 degree heat any water is just.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며 막다른 길을 뚫고 급 경사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시민들의 도움도 거부한 채 웬일인지 그대로 현장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하던 주택가 거리. 갑자기 흰색 차량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막다른 길을 그대로 뚫고 밑으로 추락합니다. 안전 펜스까지 부수고 추락한 차량은 두어 바퀴를 구른 뒤 가로수에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이를 본 이웃들이 급히 달려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 안에선 총기가 보이고 수많은 술병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뒤집힌 차량에서 겨우 빠져나온 탑승객 4명 중 일부는 얼굴에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탑승자들은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면서도 주변의 도움을 거부한 채 그대로 현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구조대원과 경찰이 급히 도착했지만 모두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There was a woman pulling out a guy all bloody, and the guy had a full face mask, all black, dressed in black. She was in black, red hair, yelling at them, "We have 3 minutes till the cops come. We have 3 minutes. Hurry up." 수상쩍은 행동에 경찰도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직전 현장 근처에서 한 남성이 무장 강도들로부터 차를 뺏겼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번 사고와 차량 강도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주 10억 달러의 파워볼 당첨자가 LA 다운타운에서 나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복권 판매 업소에 찾아와 자신이 당첨자라고 주장하던 한 여성이 실제 당첨자가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난 20일 파워볼 1등 당첨자로 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남기고 사라졌던 한 여성이 사기꾼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당첨 복권 판매 매장에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한 여성이 나타나 자신이 1등 당첨자라고 주장하며 울 것 같다라는 말을 반복해 수많은 취재 카메라에 쫓기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당첨자인 것처럼 매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과 당첨을 축하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뒤 검은색 BMW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첨 복권 판매업소의 공동 소유주로 알려진 사라이 팔라시오스는 해당 여성은 1등 당첨자가 아니라고 전하면서 아직까지 실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팔라시오스는 그 여성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TV에 나오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규정에 따라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당첨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수백여 개 교육청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200여 개 지역 교육청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을 일으키고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주며 교내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여 개 교육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벌어지는 각종 학교 폭력과 유해 컨텐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목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살 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유해 컨텐츠 검열과 이용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노출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은 미 전역의 13,000여 개 교육청들이 점차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가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해초가 알고 보니 마리화나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넵튠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넵튠 해변에 최대 10파운드 정도의 해초가 밀려 들어왔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해초들이 마리화나로 판명됐고 주민들에게 마리화나가 장시간 물속에 있으면서 썩고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리화나를 만지거나 집에 가져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What's that guy doing? Just came to look and they're, parked down there, just I guess picking up nugs of weed that washed up from the water. I mean, I did pick it up and smell it to see what it smelled like, and it was weed, so I was like, okay, that's kind of crazy. 당국은 마리화나가 어떻게 해변가로 밀려왔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해변에서 마약을 실어 나르는 밀소꾼들이 좌초된 배를 버렸거나 발각돼서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리화나를 치우기 위해 공공사업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청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은 해변가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케이를 갱신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놓쳤어도 아직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은 최근 한인들이 메디케이를 끊겼다며 당황하는 전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셜워커에 따라 다르지만 갱신 날짜가 지났다고 바로 메디케이를 중단 조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날짜를 놓쳐도 90일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를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사회복지국이 요구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중단된 메디케이 수혜 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격이 되면 메디케이이 중단된 날부터 수혜 자격이 소급 적용돼 회복되고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혜택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케어 클리닉은
갱신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한인들이 포기하지 말고 서류 등을 제출하고 사회복지국 소셜워커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초부유층 가정의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지세티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팀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SAT와 ACT 등 대입 자격 시험 점수에 대한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한 결과 평범한 가정 출신의 수험생과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0.1% 가정 출신 수험생의 경우 다른 수험생들보다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연소득 61만 $1,000가 넘는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소속 다트머스대의 경우 0.1% 가정 출신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은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아이비리그 8개 교와 스탠퍼드, 듀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시카고대 등 12개 대학 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상위 1%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동문가족이나 고액 기부자에게 혜택과 스포츠 종목 특기생의 입학 등이 부유층 가정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면서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레이더 조의 인기 쿠키 제품에서 돌 알맹이가 들어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돼 해당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식료품 체인점 트레이더 조는 지난 21일 공급업체로부터 아몬드 윈드밀 쿠키와 다크 초콜릿 청크 그리고 아몬드 쿠키에서 돌 알맹이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해당 제품들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아몬드 윈드밀 쿠키의 유통기한 날짜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고 다크 초콜릿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입니다. 트레이더조는 현재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전부 폐기한 상태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버리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명칭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변경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세계 한상대회 명칭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바꾸고 오는 10월 열리는 21차 대회에서부터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중국 화상이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한상의 뜻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 재외동포의 주요 사업이 무역업이나 상공업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4차 산업이나 스마트, IT 등으로 분야가 크게 확대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상대회의 새 이름이 공개되자 기존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이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현지 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존 한상대회로 1년 동안 홍보해오던 초청장과 홍보물, 웹사이트 등 상당 부분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과 혼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저 후보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씨라고 확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수사는 마무리를 향해 가지만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와 인터뷰 등에서 지난해 4월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들었다면서 관저 후보지인 육군총장 공관에 천공이 방문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구를 명예훼손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녀갔다라는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육참 총장 공관의 지난해 3월 한 달치 CCTV 영상 4TB 분량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4월 10일 CCTV 영상에 천공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그 뒤 경찰은 부승찬 전 대변인을 3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천공의 대면 조사는 좌절된 채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관저 후보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씨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공개됐습니다. 이미 CCTV 분석 등을 통해 제3의 인물을 확인했을 걸로 보이는 경찰이 그간 왜 함구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CCTV 영상이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요. 경찰이 육군 서울사무소는 빼고 육참 총장 공관 CCTV만 살펴봤다는 점에서 천공의 방문 여부 역시 여전히 미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재권 교수만 왔을 수도 있고요. 백재권과 다시 천공이 왔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결국 육군 서울사무소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경찰 수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 등 10여 개가 넘는 기관이 동시에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해당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들이닥칩니다. 출동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곳입니다. 참사 당일 교통 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신고를 받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입니다. 아직 집행 중이어서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관할 파출소인 오송 파출소에는 10명 가까운 수사관을 투입했고 충북경찰청에는 간이 조사 공간을 만들어 사고 뒤 허위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부터 오송 파출소까지 제때 알맞은 지령이 내려졌는지 초기 대응은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미호강 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과 관련해 부실공사 의혹을 받는 행복청과 위험 통보를 3차례나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충북도청. 소관 업무 아니라며 관계기관의 위험 통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청주시와 초기 구조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는지를 따질 충북소방본부까지 모두 10여 개 기관에서 동시에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보다 발빠른 검찰의 강제 수사에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 지원해줄 게 있는지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와 있는데 저희 영장 집행하는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 그래. 이와 관련해 경찰수사본부는 앞으로 검찰과 수사 방향 등을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소송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자녀까지 성희롱하거나 인터넷과 SNS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교권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 수업 시간. 한 학생은 돌연 선생님에게 섹시한 걸 보여주겠다고 말하더니 자신의 웃옷을 벗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출석 정지 열흘에 특별교육 20시간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참아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의 성희롱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재택 화상 수업. 화면 뒤편으로 선생님의 딸이 지나가자 대화창에 반 학생이 딸들을 향해 자위행위를 뜻하는 속어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은 반을 옮기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재판 결과 이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학생에게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폭로를 빙자하며 SNS로 선생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신종 교권 침해 유형도 있었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계정이라며 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를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동원해 논리가 없다, 말투가 허세스러워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머저리, 개소리 등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 정지 5일의 징계도 법원에서 역시 뒤집혀 취소됐습니다. 학생의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학생의 거친 표현은 학교의 급식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 나온 것이지 교육활동, 즉 수업 중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훌쩍 발전하면서 AI 기술을 적용해 만든 로봇이 위험하고 힘든 사람의 일을 돕거나 아예 대신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조종사 로봇이 개발됐는데요.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제법 사람처럼 조작을 할 수 있어서 2년 안에 경비행기나 군용기 조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전설적인 조종사로 변한 배우 톰 크루즈가 열연한 영화입니다. 전투기를 모는 주인공과 조종사들은 상공에서 압도적인 조종 실력을 선보입니다. 조종석에 앉은 로봇이 항공기 전원을 켜고 이륙에 필요한 각종 스위치를 올립니다. 김포공항을 본뜬 모의 비행에서 로봇은 발로 페달을 밟아 활주로로 이동한 뒤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이륙하고 조종관을 잡고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키 165cm, 무게 65kg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카이스트가 개발한 사람과 꼭 닮은 조종사 로봇 파이봇입니다. 조종사가 이해해야 되는 매뉴얼과 또 관제탑과 교신하는 음성 교신을 다 이해해서 항공기의 모든 조작을 직접 손과 발을 통해서 조종함으로써 이번에 개발된 조종사 로봇은 전 세계 항공 차트뿐 아니라 비상 상황 매뉴얼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 즉각적이고 실수 없는 조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 비행 도중 엔진이 꺼지자 Engine switch malfunction detected. Restart engine. 왼손 5손가락으로 열쇠를 돌려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계기판의 수치를 확인해 상황을 판단하거나 조종 도중 항공기가 흔들려도 각종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건 얼굴과 팔 등에 설치된 카메라 덕분입니다. 로봇의 손이 그 작은 버튼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3차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카메라로는 상황 인식뿐만이 아니고 제어에 필요한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별도의 개조 없이 항공기 조종석에 앉히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됐고 자동 비행 장치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종사보다 반응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 역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2년 뒤에는 경비행기 조종에 나서는 등 검증을 거쳐 군용기 조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어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는 야권의 반대에도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대법원은 이를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해 꾸려지는 행정부가 일반 공무원인 판사의 과도한 억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이 가결되면서 이스라엘 의사당 밖에선 수만 명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요.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도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 참전했다고 숨진 러시아 군인의 일기장이 공개됐습니다. 일기장의 주인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던 31살 건설 노동자로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됐는데요.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터에서의 삶을 공책 33쪽에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 밤에도 총소리가 들린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 등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 남성은
전쟁으로 힘든 마음을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았는데요. 일기장의 주인공은 결국 이달 초 전사한 채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발견됐고요. 그의 일기장은 유품으로 남게 됐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중학교 체육관 붕괴 현장에서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붕괴 직전 체육관에서 여자 배구팀과 코치 등 19명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직후 4명은 현장을 빠져나왔고 4명은 구조대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요. 1차 현장 조사에선 근처에서 건물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가 체육관 옥상에 쌓아놓은 건축 자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이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 비를 먹으면 자재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체육관 옥상이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 속 미국 트위터 본사 건물에 빛으로 투영한 알파벳 X 표시가 드러납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트위터의 새로운 로고인데요. 린다 야카리노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만들려는 머스크의 비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엑스법인이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 트위터 법인을 합병했는데요. 새로운 로고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트위터 직원들은 로고를 변경하는 건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사업상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400건을 넘어서 미국 총기 난사 최악의 해로 기록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사건이 올해만 40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365건보다 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에만 6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국에서 81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최대 도시인 두알라에서 4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옆 건물에 덮쳐 어린이 등 최소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건물에는 총 2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당국은 붕괴 당시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현장 수색에 나선 가운데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혼다 타는 분들한테 리커를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번에 6월 29일 2023년에 혼다 타는 분들의 리커가 나왔습니다. 이 리커가 근데 되게 커요. 14만 명 차들의 지금 affect되는 리커입니다. 모든 차들 혼다 아다시, 혼다 리치 패스, 혼다 리치 라인, 혼다 패스포트, 혼다 시빅 모두 혼다에 있는 라인은 지금 만약에 혼다를 탈 때 브레이크 소리가 난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빨리빨리 스톱가 안 되는 것 같다. 브레이크에 지금 루즈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루즈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되면은 사고가 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혼다 아다시, 혼다 리치라인, 혼다 패스포트, 혼다 시빅 모두 혼다의 라인에 있는 차를 타고 이게 만약에 지금 특별하게는 2017년서부터 2023년 차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혼다를 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혼다를 타고 있는데 혼다는 워런티가 짧아요. 36,000마일인데 그게 지났다. 지금 와서 6만이 지났다. 지금 와서 5만 마일이 넘었다. 지금 와서 7만 마일이 넘었다 해도 수리를 하러 간 기록이 있다면은 혼다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차를 내가 꾸준히 운전을 해도 워런티가 지나갔어도 지금이라도 와서 수리를 하는 기록이 있다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는 리커가 있고 지금 와서 혼다가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혼다를 타는 분들은 꼭 레몬법을 통해서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혼다 차는 분들은 수리 기록을 가서 만들면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근데 나는 차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가는 차인데도 해당이 될까요? 하는 분들에게는 네, 혼다 타는 분들은 지금 리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꼭 가서 수리 기록을 맺으시고 수리 기록 갖고 캐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워런티가 끝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다 타는 분들은 꼭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민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이 침수 피해를 당한 곳이 많죠. 실제로 한 아파트 저층 세대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는데 원인은 알고 보니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아파트 공지문인데요.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로 시작된 글에는 세탁실 배관이 막혀 저층 세대의 거실까지 물이 넘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문제의 배관을 보니 어떤 물질이 꽉 차서 막혀 있네요. 이 배관을 막고 있는 물질은 알고 보니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와 우두였습니다. 공지문 끝에는 혼자 편하자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며 고양이 모래와 우두는 절대 녹지 않으니 하수구에 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고 당부합니다. 누리꾼 댓글 가운데에는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가 물에 녹는다고 홍보하는 업체가 많다며 과장 광고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5만 원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봉투엔 강서구청장님 이번 수재민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돈은 본인도 어렵게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80대 어르신이 기부했다고 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써달라며 500만 원을 내놓은 건데요. 수년간 생계급여를 아끼고 빈병을 수집해 마련한 돈을 선뜻 기부한 거라 더욱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귀한 곳에 써달라는 어르신의 말처럼 성금은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고요. 누리꾼들도 수십억 원보다 더 가치 있는 돈이다. 꼭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누리꾼을 감동하게 한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체 대화방인데요.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오는 고령의 택배기사가 이 배달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심장 수술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정성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2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기사님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란 편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전달했는데요. 택배기사는 선한 분들 덕분에 눈물이 다 났다면서 도움받은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덥지만 전 세계도 이상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미국의 한 국립공원은 올여름 기온만 섭씨 50도를 넘고 있는데 이 극한 무더위를 인증하겠다며 오히려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협곡 데스밸리,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온도계가 연일 50도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폭염을 인증 사진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고 하네요. 공원 관계자는 폭염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무더위를 인증하려는 이들로 붐비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 극한 폭염의 위험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무더위를 인증하려다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 구조하러 가는 구조대원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엔 사람 잡는 더위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경고에도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번 달에만 2명이 무더위 때문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땡볕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 아이가 보입니다. 야외에서 책상을 펼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 얼굴이 땀으로 뒤덮여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네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학구열이 뜨거운 중국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아예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SNS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에서 공부하면 더위를 피해 빨리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건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쓰러워 보이죠. 누리꾼들은 저렇게 더운데 공부가 될 리 없다. 이건 분명한 아동학대라며 비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